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여야가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하기로 했고요.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또한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앞으로 밤이 더 길어진다는 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말처럼 들려서 마음이 어려운데요. 정부의 지원이 긴 밤을 지내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테슬라와 니콜라 주가가 계속 안 좋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그래서 멘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에 내일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갖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판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요. 오토타임즈 오하름 편집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테슬라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배터리 데이를 열 예정인데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는 들어봤어도 배터리 데이는 좀 처음 들어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네, 지금까지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를 보면요. 주주총회를 마친 다음에 중대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첫 전기차 SUV였던 모델 X 상용화 계획도 이때 발표를 했고요. 또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건설도 이때,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로드맵도 이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행사를 아예 배터리데이다라고 못 박은 건데요. 원래는 비공개로 꽁꽁 묶여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이 저도 잘 안 됐는데 아마도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개발 생산 뭐 이런 것에 대한 선언이 나올 것 같고 또 배터리 신기술 발표, 배터리 가격 공개 전에 없던 굉장히 굵직한 배터리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가 늘 주주총회 이후에 아주 굵직굵직한 깜짝 이벤트 발표를 했었군요. 근데 올해는 네. 이제 배터리 데이라고 명명하고 그럼 뭐 당연히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일 테고요. 그렇죠. 사실 테슬라가 자신들의 전기차에 다른 회사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이제 자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내놓겠다는 거죠? 이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네,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이미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개발에 나섰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알려진 팩트입니다. 네네. 우선 테슬라를 보면 작년에 배터리 업체인 맥스웰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또 하이바 시스템즈라는 곳도 인수를 하면서 배터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리몬트 공장의 배터리 셀을 시험하는 생산 라인을 만들었고 네. 여기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로드러너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드러너가 뭐냐면 배터리 셀 양산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테슬라의 비밀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배터리 원가 절감, 그리고 배터리 수명 연장, 에너지 밀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보면 어쨌든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절감, 수명 개선 뭐 이게 관건이라면 또 하나의 관건은 결국 가격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원가 절감이 이 부분인데 기존의 타사 제품보다 단가를 낮춘 배터리로 공개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우선 그렇게 공표는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은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한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30-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경쟁력으로 보자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정도로 많이 낮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배터리 가격의 분기점을 우리는 킬로와트당 $10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보았을 때 평균 배터리 단가가 킬로와트당 $15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당 $130로 이 평균보다는 살짝 낮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번에는 한 $80대로 낮추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배터리 원가가 절감되는 추세를 한번 보자면 사실 2010년에는 킬로와트당 $1,00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원가 절감 속도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하는 걸 보면 아마 한 $80대까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터리 가격 절감이 관건이니까. 맞습니다.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겠죠.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 배터리데이 때 나올 내용들이 테슬라가 원가 절감과 수명을 개선하는 자체 배터리를 만드는 건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어제 본인의 SNS에는 장기적으로 사이버 트럭이나 로드스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배터리를 2022년까지 대량 생산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은 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머스크가 발표한 걸 보면은 자체 배터리 대량 생산은 2022년 이후에나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선은 지금 계약하고 있는 LG 화학이나 파나소닉, 캐틀로부터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먼저일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완전히 수직 계열화 당장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 판매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 부족이 없도록 자체 생산도 하고 본인들이 만들기도 하고 이제 공급도 받고 그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일단 자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단독 기술로는 아직 무리일 수 있으니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 기업과 합작해서 배터리를 생산할 가능성도 점쳐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중 관계가 워낙 안 좋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다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인 캐틀하고 협업을 할 것인지 강화를 할 것인지 이 여부입니다. 테슬라가 캐틀을 선택한 것은 어쨌든 캐틀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기도 하지만요. 우선 테슬라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정말 배터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캐틀의 경우에는 올 7월부터 테슬라의 중국 내수에서 판매되는 모델 3라는 가장 저렴한 차 중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하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 철로 구성된 배터리입니다. 이게 기존의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배터리와 다르게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캐틀과 협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다만 이게 저렴하긴 하지만 사실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팩 설계를 최근에 캐틀이 개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캐틀이 테슬라에게 원가 경쟁력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임은 제 생각에는 좀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와일드카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여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도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웨이도 그랬지만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사실은 중국 정부의 주도 하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일이 없으리란 법은 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캐틀이 워낙 중국에서 최고이기도 하고 글로벌 최고 배터리 업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가격 입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수명 입장에서 수명 측면에서 조금 볼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수명 관련해서요. 어느 정도 수명 가능한 배터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캐틀하고 협업하는 걸 만약 기정사실화 한다고 하면요. 네, 캐틀이 밝힌 바로는 이미 15년, 16년 정도 사용 가능하고 거리는 124만 마일, 그러니까 200만 킬로미터까지 지원하는 배터리의 생산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주문만 하면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 제품보다 10% 이상 비싸기 때문에 막상 상용화되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확보는 돼 있으니까 뭐 생산성이나 경제성 또 어디서 물량 주문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양산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전기차 가격의 관건은 결국 배터리 가격이고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배터리 데이가 하루 앞에 다가와서 오늘 오토타임즈 오하름 편집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예요. 네네. 아까 우리 편집장님 말씀 중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LG화학 배터리 구매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네. 일론 머스크가 밝혔다고 했는데 그럼 좋은 겁니까? 뭐 좋은 측면도 있고 당연히 좋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요. 네. 우선 그 테슬라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배터리 물량이 향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생산과 이런 물량 수급을 조절하겠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말하는 것처럼 전기차 가격을 정말 확 낮춰서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 한국 제조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거든요. 당연히 커져가는 전기차 시장,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의 볼륨 전체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게 뭐 단지 차의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갈 길이 멀고 험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의 새로운 도전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테슬라가 가격 확보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배터리 내재화 추진할 거라고 하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100% 자체 생산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도전적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설비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테슬라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 원가나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배터리 업체들과 자본이나 기술, 조달 제휴 이런 것들을 확대할 것으로 본 건데 사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미 공급선은 다변화해 놨고요. 변화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원래 배터리 시장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력만 있으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 모두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소형 배터리 시장 때부터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20년 넘게 가져오면서 중대형 배터리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거여서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시장을 본인들이 어떻게 잠식해서 1등으로 올라서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조건 이런 가격 경쟁력에만 매달린다면 또 완전히 시장이 양분될 수 있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있는 배터리 데이에서는 자체 배터리 생산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제시보다는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슬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니콜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형제 이름 같아요. 테슬라, 니콜라. 네. 그 수소전기차 스타트업인데 단 한 대의 차도 만든 적이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니콜라. 근데 이게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니콜라에 대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저 스스로는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이게 아직 뭐 실체가 없으니까. 네, 실물이 없었고 공장 자체도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그래서 전에 한번 이런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니콜라가 나스닥 막 상장하면서 네. 갑자기 기존 자동차 업체들보다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소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현대차 수소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니콜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정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해서 제가 생각보다 무덤덤함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선 그랬군요. 그렇죠. 이제 제조사들은 사실 이미 니콜라가 수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거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에 대해서 거짓 의혹 제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조사 착수했거든요. 이러면서 사기 논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회복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와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니콜라가 실체 없는 것이란 걸 알고 있었고 네. 편집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회복이 힘들다. 네, 맞습니다. 큰일이네요. 여기 주식 사신 분들 많던데요. 오죽하면 지금 서학개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주식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당연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 테슬라나 니콜라 같이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거고 글로벌에서도 이런 차세대 미래차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전반에 뭔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될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져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차세대 기술 기업이나 국내 스타트업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투자받기도 더 어려워질 거고요. 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지금의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센터장님 우려대로라면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업계가 정말 실적을 내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뒤이어 수소차라든지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니콜라와 다른 점은 테슬라는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전년 대비 올해 한 3분기 정도 봤을 때도 훨씬 많이 판매가 늘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런 얘기를 내일 주주총회에서 할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우린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니콜라에 향했던 약간 의구심들이 내일 테슬라의 이런 주주총회와 배터리데이를 기점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니콜라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테슬라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옮길 수도 있겠네요. 투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니콜라에서 많이 피해보신 분들이 전기차로 옮겨가시는 모양새도 있긴 한데요. 네. 오히려 국내에서도 수소차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현대차에서도 수소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관련 자동차 실물을 생산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현대차 수소차에 좀 기대를 하는 경향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며칠 전에 올랐군요. 네, 요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와 그리고 니콜라 이야기 오토타임즈 오하름 편집장과 나눠봤습니다.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